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제 리더입니다. 금일 2022년 7월 22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좀 쉬어가는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이라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 자, 어제 미국 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조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갔고요. ECB 통화정책회의가 마무리가 됐죠. 시장에 예고했던 것과는 달리 0.5% 금리 인상을 하면서 조금은 시장에 긴장을 주는 듯 했지만 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았고요. 오히려 미국 시장은 상승을 했죠. 자, 테슬라가 무려 10% 가까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순이익이 발표가 됨으로 인해서 역시나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그 이상의 실적 발표를 내어준다면 시장이 좀 반등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좀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강한 상승을 좀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오늘 저녁에 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또 상승이 나온다라고 해서 너무 또 상승 분위기를 타면은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불식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또 분위기에 취해 있다 보면은 이 시장이 급락을 했을 때 또 멘탈적으로 살짝 충격이 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의 상승이 좀 나올 만큼은 나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오늘 시장 특징주 좀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두 종목 매매 대응을 좀 했는데요. 메가 MD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가 MD는 어제 상한가에 좀 들어갔던 종목이죠. 이게 원격 의료 그리고 원격 수업 관련해서 정부에서 독려를 하는 이슈가 좀 있었죠. 그래서 어제 상한가로 좀 대장주로 치고 들어가는 모습이었고 어제 상한가를 굉장히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대장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상따 물량을 일부 좀 매수되기를 해놨는데 여기서 이제 상한가가 풀리면서 매수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시초가 갭을 그래도 한 7% 정도 띄웠었죠. 자, 7.9% 정도를 띄웠었고요. 저는 시초가에 일부 매도를 했고요. 아래쪽으로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또 분할로 빠르게 매도하면서 수익 챙기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 한 6.5% 정도 수익으로 좀 마무리됐던 것 같고요. 자,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했죠. 시초가에 일부 매도하고 아래쪽에서 일부 매도하고 또 일부 여기서 매도하면서 수익 챙기고 마무리를 했고요. 좀 단발적인 이슈로 끝난 게 아쉬웠던 종목입니다. 역시나 이제 일봉상의 위치가 이렇게 안 좋으면 그리고 이렇게 거래가 약하게 터지면 좀 힘을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일동제약 매매를 좀 했는데요. 일동제약이 오늘 조금 아쉬웠어요. 이게 괜찮은 뉴스가 어제 저녁에 좀 나왔거든요. 이게 조코바 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 일본에서 승인 보류 뉴스가 나면서 이게 하한가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어제 괜찮은 뉴스가 좀 발생을 했어요. 어떤 뉴스였냐면 일동제약 코로나 치료제 일보다 이 한국에서 먼저 시판 승인 추진을 한다라는 이슈가 좀 떴어요. 이게 오늘 아침 뉴스긴 한데 제가 네이버 카페 당일 뉴스 재료 관련주 이 글에다가 내용을 좀 업로드를 했었거든요. 일동제약 일본보다 먼저 조코바 긴급 사용 추진 검토한다라는 뉴스가 이게 어제 저녁에 7시 21분에 떴던 뉴스입니다. 자, 이렇단 얘기는 하한가를 벗어나면서 강하게 좀 치고 갈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봤는데 시초가 대응을 했다라면은 좋은 수익을 냈을 거예요. 이게 시초가서부터 바로 이제 위로 치기 시작해서 고가까지 6.6%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좀 움직임을 확인하고 대응을 하려고 지켜보고 있었고요. 이렇게 한 차례 상승 줬다가 급등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떨어질 때 저는 일부 좀 매수를 했어요. 그래도 거래가 3분봉 두 개 캔들에서 거의 뭐 500억이 넘게 터졌기 때문에 강한 매수세가 좀 확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수익 구간도 좀 발생을 하면서 흔들렸는데 결국에는 이 저점 자리, 이 봉의 저점 자리죠. 여기를 이탈을 하는 음봉이 나올 때 저는 바로 이제 좀 잘라냈습니다. 충분히 좀 치고 갈 수 있을 종목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물려있는 매물들이
막강하다 보니까 슈팅을 주질 못하고 아래쪽으로 그냥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 바로 잘라냈고 요게 뭐 한 1.2% 정도 잘라냈나요, 제가? 네, 1.3% 정도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요거 손절을 했는데 결국에는 제 매수가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죽지 않는 모습이라 살짝 좀 지켜봐야 될 종목으로 보이고요.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했죠. 여기서 슈팅 한번 나왔다가 윗골이 달았는데 그 자리를 또 이렇게 돌파를 하는 양봉이 만들어져서 여기 이제 눌림 줄 때 매수해서 수익 구간도 발생을 했는데 좀 지켜봤죠. 왜냐하면 슈팅을 기대를 했으니까. 근데 요 저점 자리 그리고 이 돌파봉 시가 자리, 저가 자리 여기서 이탈을 해서 바로 잘라냈죠. 자, 이렇게 해서 일동제약은 손절로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 좀 오전에 대응하고 저는 오늘 매매는 마무리가 됐어요. 물론 좀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긴 했었는데 제 마음에 들거나 제 기준 자리에 오는 종목들이 좀 없어서 매매는 하진 않았습니다. 현대로템이 좀 아쉬웠던 종목인 것 같아요. 자, 바로 특징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로템 안 볼 수가 없죠. 오늘 이 종목이 뭐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종목이고요. 자, 여기가 이제 맥점 자리였어요. 여기가 이제 돌파 못하고 저항받던 자리였는데, 자, 그 자리 지지받다가 여기서 이탈이 나온 자리인데 여기서 또 저항받았던 자리죠. 그리고 한 차례 또 저항을 받았던 자리. 여기가 이제 오늘 슈팅이 나왔던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몸통 지지저항 라인이었습니다. 22,850원 자리인데, 사실 이게 어제 종가서부터 요 저항 라인까지의 상승 구간이 1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3%만 15%권 정도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종목이 시총이 2조가 넘는 종목일걸요, 이게? 이게 시총이 2조 2천억짜리인데 이 무거운 종목이 이 엄청 무거운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게 15% 이상 이렇게 20%까지 찍을 거라고 저는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기서 저항받고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을 그냥 지켜만 봤거든요. 근데 거기를 뚫고 가더라고요. 자, 22,850원짜리가 대충 한 이 정도 되거든요. 자, 대충 이 정도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계속 저항받는 듯 뚫는 듯 횡보를 하죠. 그러더니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온 건데, 이게 돌파할 때의 거래 대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250억이에요. 이게 보통 같으면은 제가 이거 매매 대응하거든요. 어제도 제가 현대차 매매 대응했다가 손절을 했잖아요. 3분봉 두 개 캔들에 거의 뭐 300억인가 들어왔었잖아요. 이제 그런 수급 들어오는 거 보면 매매 대응을 하는데 이 종목은 너무나 무거운 종목이라는 거를 제가 머릿속에 좀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게 여기서 대응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을 이제 수익을 못 낸 거죠. 자, 여기가 이제 거의 5% 반등 구간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눌림 줄 때도 대응할까 말까 고민 정말 많이 했는데 대응을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반등은 잘 나왔고 너무나 무거운 이 종목이 엄청난 이 재료를 터트리면서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오늘 진짜 막강한 재료가 터졌죠. 이 K2 전차 17조 규모 수출 확대한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 종목이 연매출이 한 3조 정도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7조 계약이라 그러면 이게 거의 5배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종목의 어떤 시가총액도 5배가 점핑이 될 수 있다라는 걸로 생각을 한다면 이거 무조건 사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머릿속에 어떤 고정관념이라 그럴까요? 이 현대로템의 이 무거운 종목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오늘 이 종목을 대응을 못하고 수익을 좀 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맞았고요. 이 종목으로 오늘 매매해서 수익 내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잘하신 매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종목으로 매매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진짜 오늘 이 종목의 호가창을 보면 한 호가에 뭐 거의 3만 주, 5만 주 기본으로 깔려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기본 한 5억 이상, 뭐 한 많게는 10억까지도 이 호가 잔량이 쌓여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엄청난 이 자금들이 이 종목에 투자가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이 종목은 단기 요런 정고점 자리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아주 눈여겨봐야 되겠죠. 다음 주 현대로템 관심 있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평화산업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평화산업이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현대로템은 너무나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평화산업이 가벼운 종목으로 상한가에 좀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종목은 한 270억 정도 거래대금 터트리면서 상한가 들어갔는데 위치가 너무 안 좋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대로템하고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로템과 더불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종목은 현대로템 실적 규모, 수출 이슈, K2 전착 궤도를 공급한다라는 이슈로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분봉상 흐름은 조금은 지저분하게 흔들었어요. 여기서 이제 상한가 완전히 강하게 들어갔는데 아래쪽으로 또 깊게 빼버리죠. 거의 8% 가까이 이제 하락을 시키면서 반등을 다시 하면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만큼 가벼운 종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종목은 현대로템과 더불어 다음 주 월요일에 같이 좀 관심 있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평화홀딩스도 상한가에 들어갔죠. 자, 이 종목은 평화산업의 최대 주주라서 따라서 이제 상한가에 들어간 거고요. 뭐 거의 3등주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평화산업 따라가는 흐름이다 보니까 조금 지저분하고요. 상한가는 역시나 이제 평화산업이 가벼운 종목 중에는 대장주 역할을 하다 보니까 2등주격이라서 이렇게 좀 약하게 상한가가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은 좀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승일이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승일도 장중에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런 전고점 자리 뚫고 가면서 이런 자리까지도 이제 돌파를 해내면서 강하게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2차 파동 구간으로 들어가는 자리고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습니다. 분봉상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어요. 탄탄하게 N자 파동 그려가면서 쭉 상승이 나왔고요. 이렇게 이제 깊게 흘러내리면서 다시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좀 막판에는 지저분하게 흔들었는데 이 종목은 무상증자 이슈로 또 상승이 나왔어요. 기대감이 생겼다라는 이슈로 확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목 그냥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윗꼬리 달리면서 조금 장 막판에 흔들리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다음 주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조시푸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일봉상 위치는 별로 좋지 않고요. 이것도 이슈가 좀 있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이 방류, 방입니다. 자, 방류 계획 정식 인가 이슈로 이제 수산주 관련해서 사조시푸드가 대장주로 좀 움직였고요. 윗꼬리가 좀 달렸죠. 역시나 이제 매물대들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게 강력한 재료라고 인식을 안 하는 거죠. 계속해서 좀 반복돼서 나오는 이슈이기 때문에 조금은 지저분하게 이렇게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그냥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여기 전고점 자리 터치를 좀 못했어요. 장중에는 상승을 하면서 터치하나 싶었는데 아쉽게 윗골이 달리면서 음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한 주를 좀 깔끔하게 마감하면 좋았는데 오늘 조금은 아쉬웠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5일선을 아직 훼손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5일선을 주는 흐름이고 다음 주를 좀 더 기대해 볼 수도 있다. 그런데 FOMC 회의가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살짝 눈치 보는 장세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미국 증시도 좀 단기에 급등을 해주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살짝 이제 부담스러운 위치까지 올라왔다라는 또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살짝 조정이 나온다면 다음 주 월요일에 또 5일선을 이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너무나 힘이 없고 반등다운 반등 한번 못하던 코스피 시장이 이 정도 반등을 해준 것도 이 어려운 시장에서 그래도 좀 할도리는 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 자리를 좀 찍고서 아래쪽으로 빠지더라도 빠졌으면 좋겠는데 다음 주에 FOMC 회의를 지나면서 다음 주까지 조금 힘을 내준다면 또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만 또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움직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800포인트짜리 터치를 했습니다. 오늘 고가가 800.65포인트이기 때문에 일단은 800포인트를 찍고 내려왔어요. 마찬가지로 5일선은 아직 이탈을 하는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돌파된 전고점 자리도 강력한 지지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21선도 고개를 들면서 이렇게 우상향 하려고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반등에 성공을 해서 만약에 800포인트 뚫고 이런 무너진 저점 자리 833포인트 뭐 한 850포인트까지 상승을 한다면 요런 단기 상승 추세 만들 수 있습니다. 요런 그림 만들어지면 진짜
이렇게 급락하면서 역배열 추세로 하락하던 추세를 조금 돌려 세우고 멈춰 세울 수 있는 흐름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코스닥이 먼저 그런 흐름 만들어 준다라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은데 이것 또한 제 개인적인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만만치는 않겠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어쨌든 코스닥 시장은 나쁘지 않다. 800포인트라는 의미 있는 자리를 찍었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좀 횡보를 하더라도 이런 박스 구간을 만들면서 이렇게 횡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다. 자, 요 자리는 이제 강력한 지지 구간이 되는 겁니다. 720포인트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이제 지지 라인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굉장히 흐름이 좋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코스피 시장이 문제죠. 코스피 시장이 좀 더 강한 반등을 해줬어야 되는데 여기서 오일선 이탈하지 않고 다음 주에도 다음 주 초반에 좀 상승을 이어가는 흐름 만들어지기를 좀 바래 보고요. 자, 오늘 수급적인 측면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그래도 약하게는 들어왔고요. 기관이 계속 또 팔아 제끼느라고 이 간만에 들어온 외국인과 함께 기관까지 매수에 가담을 했다면 코스피 시장이 훨씬 더 강한 상승을 해주지 않았을까. 하여튼 외국인이 말썽을 부리면은 기관이 좀 매수를 해주는데 이 외국인이 또 매수를 보여주니까 이 기관이 아주 그냥 역적질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자, 환율적인 부분이 너무나 안 좋아요. 이게 좀 강하게 하락을 해줘야 이 시장이 좀 더 강하게 반등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언제나 이제 데칼코마니처럼 움직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환율의 하락 없이는 시장의 상승도 강하게 나오기가 어렵다. 자, 오늘도 환율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유입이 되지 못했던 이유도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환율 부분도 좀 더 하락을 해야 되고 외국인의 수급이 끊이지 않고 좀 더 연속성을 가져가면서 코스피 시장 2450포인트 라인 꼭 터치를 하면서 아래쪽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찍고 하락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한 주간 또 그래도 반등을 잘 해주는 시장과 더불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한 주간 마무리 잘 하시고 주말간 에너지 충전 꽉꽉 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